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그는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에 놀란 얼굴로 질문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 모든 것은 봉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거기서 부가 창출된다. 돈이 없어도 불황 속에서도 목표를 이루는 방법, 그 첫걸음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출간되자마자 100만 부라는 판매를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얼 나이팅게일의 메시지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로 돌아왔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지만 왜 성공하는 사람은 적을까? 계획은 열심히 세우지만 정작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약해서, 정말 그뿐일까? 이 책의 저자인 얼 나이팅게일은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는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매일 아주 많은 생각을 떠올리지만 목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무의식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낮에 가끔 오래 고민했던 문제의 해결책이 번뜩이며 떠오르는 것은 그래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한다. 그 생각이 성공의 핵심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얼 나이팅게일이 전하는 조언을 잘 따르기만 하면 물질적인 부와 더불어 행복과 마음의 안정까지 얻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모든 일은 현실이 된다. 당신이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얼 나이팅게일의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의 비밀을 찾기 위한 독서를 계속하며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학과 심리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시카고의 CBS 방송국에서 일하던 29살의 어느 주말이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내가 오랜 세월 똑같은 진실을 계속 읽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약 성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노자와 에머슨의 글에서 그것을 읽었다. 갑자기 내가 17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 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놀라운 진실이었다. 마치 밝은 빛이 나를 감싸는 기분이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오르테가의 말도 그런 뜻이었다.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정말로 우리는 세계를 창조한다. 살아가는 세월 동안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 된다. 만약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명백한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무려 17년이 걸렸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어떻게 다른 것이 되겠는가? 우리의 마음은 삶의 조정장치다. 사람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한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되는 형을 선고받는다. 인간의 고요한 특징은 뇌에 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 마음은 삶의 나침반이다. 한번 설정되면 다시 설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왜 진작 답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지만 마침내 열쇠를 손에 쥐게 되어 기뻤다. 나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비밀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이상했지만 말이다. 성장과 증가, 풍요로운 삶은 자연의 길이다. 우리가 삶이 가져다주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고유한 본능이다. 그런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다. 완벽하게 자연스러우며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세계의 승자들은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미래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의 한가운데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이 이 질문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이 혼란스러우면 삶도 혼란스럽다. 시각화는 인간이 좋든 나쁘든 중립적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수단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똑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다가 결국 그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는 실수에 빠지면 안 된다. 다시 질문해보자. 당신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시각화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진정한 잠재력과 일치하는 기대를 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 타잔에 사는 라디오 청취자인 라피 스티븐 루벤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가 신도들에게 전한 설교 2편의 내용을 동봉했다. 하나는 당신은 이미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 설교는 당신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사용한 인용문이 많아 눈에 익을 것입니다. 라삐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래서 작가와 시인, 철학자, 예언자, 현자, 이 시대와 과거의 많은 스승들이 성공의 비밀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3000년 된 토라의 오래된 지혜와 20세기 과학의 현대적인 지혜를 잔뜩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부터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의 지혜에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중세의 연구를 거쳐 셰익스피어와 밀턴에 이르기까지 에머슨에서 탈무드의 랍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공의 비밀에 대한 답을 발견했더군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저마다 고유한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정확히 똑같은 비밀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보편적인 열쇠는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는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 위대한 생각의 힘의 저자 제임스 앨런은 마음속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라고 말했다. 필립 헤일리는 우리는 호흡이 아닌 생각 속에서 산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충만하게 산다고 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잠언 23장 7절이다. 그러면 부처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 소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뉴욕이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백 명에게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해보자. 실패도 마찬가지지만 성공의 비밀은 바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내가 어릴 적에 살았던 캘리포니아 롱비치 동네 사람들은 확실히 그 사실을 몰랐고 지금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나 중요한 사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비밀로 남아있을까? 사람은 왜 생각대로 되는지에 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이 순간의 당신은 인생의 현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생각의 총합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길 건너편을 지나는 저 남자,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저 여자, 그들을 보고 연구해라. 그들의 얼굴을 보라.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명체이고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들은 그걸 알까? 자신의 일상이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모른다.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사회, 경제적 피라미드의 자리를 유지보수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그들은 새로운 방향의 생각이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은 마치 인생과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라도 맺은 것처럼 시간을 보낼 뿐이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큰 실수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각자 고유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좋든 싫든 사람은 누구나 독자적인 존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존재할 그 누구와도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정말로 그렇다. 우주의 그 누구도 나와 정확히 똑같은 조합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신이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부모와 수천 명의 조상이 그 그림에 페인트를 덧칠했다. 당신이 태어난 후에는 환경이 그림에 추가되기 시작했다. 그 복합적인 작품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거나 원하는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저마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거나 원하는 일이 없다. 내가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가? 목표는 한 번에 하나씩 가져야 한다. 2개 이상이거나 큰 목표를 향한 중간 목표가 여러 개 있다면 별도로 나누어 1, 2, 3, 4 등의 번호를 붙인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대답하라. 오늘의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생각한 것의 총합이다. 지금 당신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다음 기항지는 어디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예상치 못한 정도로 원하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당신이 배운 것과 얼마나 봉사했는지를 드러낸다.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얼른 가서 행동하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잔뜩 말하는 것은 마치 증기 밸브와도 같아서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만큼 증기를 잃는다. 또 다른 진부한 표현도 있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가끔 나는 진지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인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 너무 큰 꿈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경험상 심각한 신경증이나 정신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처음에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인 듯하다. 너무 익숙해서인지 자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성장과 성취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달 여행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물론 인간은 이미 달에 다녀왔지만 말이다. 내 말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평가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어쩌면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저 중립 상태를 지키며 마음이 기적과도 같은 가치 있는 일을 안겨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도움이 될 만한 게임이 있다. 당신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다고 해보자.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 월요일 아침 좋은 컨디션으로 잠에서 깬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무슨 일을 하면 가장 즐거울까? 답을 적어보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와,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항해할 때와 배에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워. 그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바로 열쇠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추구해라. 마음이 가장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은 즐겁고 생산적인 미래의 열쇠다. 살펴보고 적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탐색하라. 거기에 기회가 있다. 수많은 세계가 있다. 우리는 자신이 타고난 능력 이상의 목표를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누구인지, 즉 유전자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학은 우리 세계의 총 투입을 나타낸다. 그것은 가족, 정신적인 삶, 친구들, 동료들의 태도, 사는 곳, 소유한 것들, 그리고 물론 금전적인 수익으로 대표된다. 언제나 수학은 우리가 축적한 것과 참여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받는 것의 합계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봉사의 범위와 질에 따라 달라진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존재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예외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없으니까. 위대한 법칙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만약 당신의 할아버지가 세금을 제외하고 3억 달러를 남겼어도 당신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당신이 초래한 원인에 좌우된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그 법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동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법칙을 따르느라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법칙을 따르기를 그만둘 수도 있다. 나는 오랫동안 장작 난로의 비유를 사용했다.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가져와 성냥을 그어야 한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난로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수백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당신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생산적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들인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당신과 나의 수확도 마찬가지이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라는 태도는 장작을 가져와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으므로 난로의 열을 차단한다. 사람들은 나는 직장이 필요해 또는 나는 일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난로 운율을 떠올릴 수 있다. 아이 같은 욕심이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 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은 무엇일까? 장작을 가져오고 성냥불을 붙이는 행동은 이렇게 시작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그는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에 놀란 얼굴로 질문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이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 모든 것은 봉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봉사는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열쇠이고 그 어떤 집단이든 행복의 열쇠가 된다. 성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팔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세상은 무엇을 지불할까? 승자가 되기 위해 꼭 슈퍼스타일 필요는 없다. 20승 연승 타자나 3할 타율 타자가 아니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훌륭한 수입을 올리는 성공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소수의 인류 집단에 들어간다. 그것 자체가 흔치 않은 성공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다. 당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사회 경제적 피라미드에서 당신은 숫자가 적어지는 꼭대기 근처에 있는가? 아니면 숫자가 커지는 하단에 있는가? 아니면 중간 어디쯤인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건강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일하라. 만약 당신이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인류 레스토랑의 인류 웨이터는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이 지금까지 사귄 친구들과 매일 만나고 젊고 활동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면 계속 일해야 한다. 인류가 인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며 많은 돈을 기꺼이 낼 것이다. 신은 자기가 몸담은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훌륭한 정원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서비스 분야에 탁월한 인재들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겉으로도 드러나며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 당신은 개인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아도 훌륭한 수입을 올려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생산할 수도 있다. 치과 의사는 사람들의 입에 손을 넣지 않으면 수입이 중단된다. 적어도 그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입은 멈춘다. 수입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가 물리적으로 일터에 존재해야만 한다. 많은 분야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일하러 가든 가지 않든 간에 그가 만든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그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돈을 번다. 물론 그는 일에 매우 큰 즐거움을 느낀다. 즐거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에게는 놀이이기도 하다. 그는 그 일을 좋아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골프를 치거나 보트를 탈 때조차도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은 뭐가 있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 중에서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렇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맡은 책임이기도 하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내 특기를 찾았다.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일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신비롭게도 자신의 운명으로 정해진 봉사에서 진정한 사랑을 처음 발견하는 이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한다. 정말로 이 일을 하고 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공짜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신은 올바른 일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월트 디즈니, 헨리 포드, 라이트 형제, 20승 투수 3할 타율의 타자, 잇따라 히트를 친 뮤지컬을 쓰는 작가가 된다. 당신이 살면서 받는 보상은 당신이 하는 봉사와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어떻게 하면 봉사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나는 세상이라는 커다란 그림에는 누구나 잃어버린 조각처럼 쏙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 자리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관심과 시간을 기울여 찾으려고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해나가야 하는 일생의 여정. 당신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가? 당신이 매일 하는 일을 살펴보라. 현재에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의 지금 하는 일에는 평생 발전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숨어 있다. 당신이 청소부라면
더 편리한 빗자루나 걸레 또는 청소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작업의 어느 측면에 개선 여지가 있는가?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방법이 있을까? 보상은 봉사와 정비를 한다.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를 받는다. 그들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빈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우리가 먹는 빵을 굽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짜고, 치즈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기와 온수를 제공한다. 그들은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전구, 카펫, 유리, 나무, 강철, 콘크리트 등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한다. 그들은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집안의 가구와 침대보, 우리가 원하고 즐기는 수천 가지의 작은 것들을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그 자동차에 동력을 만드는 휘발유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보상은 봉사에 정비례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보다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건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보상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먼저 그들에게 봉사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정당한 자격이 생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뉜다. 내가 사명형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목표형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사명형 인간은 특정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모차르트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명형 인간이었다. 마음이 끌리는 일을 찾지 못하면 목표를 세워라. 특별한 관심이 향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목표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왜 목표를 세우는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어진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은가?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주어진 그대로란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기회가 우연히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는 뜻이다. 목표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그림을 그려준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목표가 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목표다. 고급 백화점 명품 매장 쇼윈도에 걸린 옷, 스포츠카, 플로리다의 콘도, 고급 휴양지의 별장. 데이트하고 싶은 그 남자나 그 여자, 당신이 원하는 것, 욕망이 바로 목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거나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를 품는 경우가 드물다. 보통은 두루뭉술하게 난 많은 것을 원해 라고 말할 것이다. 목표가 없다면 보트가 있지만 갈 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표는 원하는 것을 달성할 때까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추진력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막 항구를 출발하는 배의 선장처럼 다음 기항지, 어쩌면 그 다음 목적지까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배가 매우 느리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점심을 먹으면서 시속 100에서 110km로 자동차를 몰거나 시속 1000km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흔한 시대에 배는 부두를 떠나 다른 항구를 향해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려가니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배는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인다.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한 수그러들 줄 모르는 꾸준함이 점점 쌓여서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다음 기항지까지 데려다 준다. 어느 날 저 멀리 해안이 보이고 어느새 항구에 도착해 있다. 임무 완료다. 연료를 다시 채우고 예정대로 항구에 머무르면서 다음에 도달할 새로운 기항지를 결정해야 한다. 머리와 마음이 집중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잠자는 동안에도 깊은 무의식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 낮에 계속 난관에 부딪힌 문제 해결책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식사를 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하루 동안 몇 번이고 떠올린다. 우리는 항로에 놓여 있다. 현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하루의 마지막에도 목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목표는 우리의 조준점이다. 조준점이 있는 사람들은 기어이 그 지점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놀랍고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마치 할 일이 있어서 삶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 관심사가 그들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줄 것이다.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된 배들은 여전히 세계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그 배들은 수천 개의 기항지를 성공적으로 방문했다. 바다에서 폭풍우도 만났고 때때로 이런저런 고장으로 한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느라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배들의 일생은 차례차례 이루어낸 성공의 연속이었다. 그것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한번 성공할 때마다 경험이 쌓여서 다음 목표를 세울 준비가 더 잘 갖춰진다. 그들의 목표는 계단처럼 위로 올라간다. 다음 목표는 이전 목표보다 조금 더 까다로우며 그만큼 성취감도 커진다. 몇 년 후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목표를 놀라우리만치 쉽게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세르반테스는 여정은 여인숙보다 낫다라고 했다. 먼 길을 걸어와 여인숙에서 쉬는 것도 좋고 긴 항해 후 배를 묶어놓고 며칠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세르반테스의 말이 확실히 옳다. 여정이 여인숙보다 낫다. 여정은 삶과 경험이다. 새로운 관심사와 놀라운 동시성을 만나게 해준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면 삶에 놀라운 우연이 생기기 시작한다. 우리는 다수가 따르는 방식이라면 옳다는 뜻이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대중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당신은 어떤 일을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과 의미를 찾는 여정에 가장 잘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는가. 자신의 진실을 무시하고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사명형 인간이든 목표형 인간이든 둘이 섞인 유형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사람들은 생각을 지구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두려워한다. 생각은 체제 전복적이고 혁명적이고 파괴적이고 끔찍하다. 생각은 특권과 기존의 제도와 익숙해진 습관에 무자비하다. 생각은 지옥의 구렁텅이를 들여다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은 위대하고 빠르며 자유롭고 세상에 비치며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말했다. 버트런 러셀은 생각 하나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은 당신을 부자로 잘 살게 해줄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은 끔찍하고 달콤하고 아름답다.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실행에 옮겨지기 전까지 그저 하나의 생각에 불과했다. 세상 모든 것은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생각이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가져온 결과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생각의 총합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만 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생각을 실행하며 시간을 보낸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디어는 생각이고 생각은 모든 것이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야말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의 수입, 집, 옷, 교육, 언어, 배우자, 아이들 등 다른 사람들이 한 생각의 결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다. 만약 일요일 오후나 아침 시간을 생각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평균의 법칙이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생각한다고 항상 최선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민 중인 문제를 마음속 깊이 심어두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언제든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 곧바로 메모해 두어야만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면서 좋은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생각은 모든 것이다.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면에 좋은 생각이 없으면 그 공허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인생의 위대한 보물 중 하나인 기쁨은 우리가 봉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무를 행할 때 나온다는 것. 우리는 자유롭게 사회에서 이를 선택한다. 아이디어는 우리를 움직여서 지금보다 더 낫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생각으로 인생의 폭풍우가 닥쳤을 때 우리를 흔들림 없이 받쳐주는 튼튼한 닷과도 같다. 생각의 닻은 편의나 유행, 선동으로 길에서 벗어나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 아이디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이디어 공장을 갖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기본 장비로 제공된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큰 뇌가 그것이다. 생각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기능인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당연시한다. 좋은 아이디어는 변화를 의미한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조잡한 싸구려 기회를 알아차리는 센서를 제공한다. 우리는 중요한 목표를 세울 때 해결되어야 할 문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할 도전이 무엇인지 마음에 제시한다.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가장 흥미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가장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생각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그림이다. 마음은 우리의 미술 갤러리와도 같다. 좋은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생각은 모든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지만 생각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스스로
목표 달성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타인의 성취 능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일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정할 때는 터무니없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안전함을 추구하고 좁은 한계의 안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일단 직업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려는 노력을 아예 차단한다. 1. 더 낫고 더 흥미로운 일을 찾으려는 노력. 2.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려는 노력. 타인의 필요 또는 욕구를 충족해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받는 보상은 우리가 하는 봉사에 비례한다.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을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처럼 해야 할 일을 온몸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친 소크라테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을 깊이 둘러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깊이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어릴 때 무엇에 끌렸는가? 자주 공상하는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특히 잘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어떤 수업이 가장 좋았는가? 의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생각을 멈추는 경향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딱 하나 가진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1000배는 낫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만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더 나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그만큼의 재미와 관심사를 누리지도 못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계속 쌓아 나아가야 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은 절대로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성공을 기대하는 태도,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태도에는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끼치고 놀라운 우연을 한데 모으는 신기한 힘이 있다. 사실상 인생의 모든 것은 정신게임이다. 태도는 마음의 방향을 지시하고 마음은 우리가 나갈 방향을 알려준다. 성공과 실패를 크게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다. 할 수 있다는 말과 생각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태도는 주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지구별에서 잠깐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이 별에 다른 이들과 삶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불가사의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그러려면 지혜로운 소크라테스의 조언처럼 언제나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삶을 지구별에서의 휴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태도가 바뀐다. 삶은 생존이라는 방어적인 기분이나 태도에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행복한 탐험이라는 태도로 변한다. 사람은 할 일과 봉사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회가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만큼, 세상에 베푸는 만큼 행복해진다. 세상에는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거듭되는 시련과 거절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실패하고 후퇴하고는 다시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스키나 피아노를 배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든 실패로부터 중요한 것을 배운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있다. 모든 좋고 유익한 일에는 계속하는 끈기가 필요하다. 끈기는 믿음의 다른 말이다. 조언을 받을 때는 누구에게서 나온 조언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도전에 대해 조언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굳이 말하지 말고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만약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될 때까지 도전한다.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고 진심을 쏟아붓는다면 분명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성공 이야기는 끈기와 인내, 집요함, 완강함, 집념이 있다. 끈기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명성을 얻은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 박사가 내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건전한 자아상을 만드는 새로운 습관을 길러주는 4가지 중요한 단계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1. 조건 없이 타인을 용서하라.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다. 용서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해야 한다. 타인에게 증오심을 품으면 그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 타인을 용서하라. 모두 다 용서하라. 2. 자신을 용서하라. 친절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용서하라. 연습하면 해낼 수 있다. 물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원망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3. 자신의 최대의 장점에 눈을 돌려라. 하루를 불만으로 시작할지 자신감으로 시작할지는 자신의 선택이 달려있다. 가능하다면 자신감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4. 자신의 속도로 가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의 속도는 다른 사람의 속도와 다르다. 어떤 사람보다는 빠르고 어떤 사람보다는 느릴 것이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이들보다 앞서 나간다고 죄책감도 느낄 필요 없다. 남들에게 맞추려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사람은 바보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속도대로 가라. 타인의 삶이 아닌 내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고나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왜 자존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궁금할 것이다. 몰츠 박사는 성형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깨달았다. 몸의 흉터와 이상은 없앨 수 있지만 수술이 끝나고 회복된 후에도 일그러진 자아상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외형적인 변화만큼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흉터가 그대로 남은 것과 같다. 삶에 예스라고 계속 말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성장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누가 알겠는가?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꼭 있다. 절대로 그 아무런 집단에 합류하지 말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화로 얻어진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생명체다. 저명한 에이브러험 매슬로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덜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남은 삶 동안 불행해질 것이다. 자기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꿈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상상했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공을 만날 수 있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영어로 딱 6단어. 우리의 마음은 삶의 조종장치다. 사람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한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뇌에 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